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스를 바닥에 엎었어요. 주르르.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1년 전 그 여자가 저에게 했던 짓, 그 잊을 수 없던 그날의 그녀와 똑같은 톤으로 말했어요. 치워주세요. 빼곡이 차 있던 5만 원권과 수표들 사이에서 발렛비용으로 따로 빼놓았던 10,000원짜리 한 장만을 일부러 달랑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김옥순 씨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 용역으로 일하던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밑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을 쓰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 따뜻한 관심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의 어느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옥순.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파트 청소부였던 그녀가 지금은 연매출 200억 원의 한옥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느냐고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 될 줄을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일부 밑바닥의 삶. 투명 인간이 된 여자. 2년 전 새벽 4시에 서울 노원구. 김옥순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저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손등에 검버섯 성긴 머리카락. 55살 김옥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15분 후 저는 레디안펠레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30층짜리 신축 아파트로 젊은 신혼부부들과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관리소장 이정훈 씨가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김옥순 씨, 오늘 분리수거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입주민한테서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어떻게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일자리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55살의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그 지독한 냄새와 씨름해야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여름이면 더 심했죠. 구더기까지 우글우글했으니까요. 토할 것 같은 걸 참으며 검은 비닐 봉지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이 정말. 혼자 중얼거리며 일일이 분리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제 손은 이미 끈끈하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잠깐 쉬고 있을 때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아이들은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여기 앉아 있어? 한 아이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엄마가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저를 피해갔습니다. 마치 저에게 뭔가 오물병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가끔 제가 인사라도 건네는 날엔 아, 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투명 인간보다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고 있었잖아요. 모멸의 순간들. 오후 2시쯤 제가 복도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이동 401호 문이 열리더니 그 유명한 개 2마리 키우는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몰랐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아, 청소 아줌마. 그녀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개들이 어젯밤에 좀 실수를 했는데요. 현관문 앞에 좀 치워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개똥을 치우는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건 본인이 직접 치우셔야 하는데. 아이고, 뭐가 그리 어려워요? 어차피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해주세요. 제가 관리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요. 그래도 아이고, 진짜.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뭘 해줘요? 그냥 5분이면 될 텐데. 결국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관리소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제가 더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그녀 집 현관문 앞을 청소했습니다. 정말 지독한 냄새였어요. 깨 2마리가 한 짓인지 바닥 곳곳에 배설물이 있었거든요. 다른 입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줌마는 개똥까지 치우는구나 하는 시선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개똥 아줌마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봐봐, 저렇게 잘 치워주네. 역시 전문가는 달라.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 정말? 우리 집도 부탁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인데 뭘. 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잃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그 개똥 아줌마가 저를 불러서 개똥을 치우게 했어요. 처음엔 현관 앞이었는데 나중엔 베란다까지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아, 청소 아줌마. 우리 집 베란다에도 좀 치워줘요. 애들이 실수를 또 했네요. 베란다는 개인 집 아니라서요. 아이고, 또 그러네.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에요? 제가 팁도 줄 테니까 그냥 해줘요. 그녀가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듯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무슨 집안 하인입니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의 개인적인 일까지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격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제 집에서는 소중한 엄마이고 소중한 아내라고요. 그때 다른 입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워졌죠. 어머, 청소하는 아줌마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나? 참, 요즘 일하는 사람들 예의가 없어. 입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소장님이 뛰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저를 관리사무소로 데려갔어요. 김옥순 씨 무슨 일이에요? 입주민이랑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요? 소장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지만 너무 심했어요. 지집 베란다 개똥까지 치우라고 하는 건 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큰 소리 내면서 화를 내면 안 되죠. 벌써 민원 전화가 5통이나 왔어요. 소장님, 김옥순 씨 미안하지만 오늘부로 일 그만두세요. 조끼 반납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란색 조끼를 벗어서 관리소장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나서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2부 절망과 발견, 혼자만의 절망.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집인데 그날은 3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었습니다. 4달 아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 택시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다행히 남편과 아들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 나갔고 아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혼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분함, 억울함, 두려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울음이 그치고 나니 방 한쪽에 있는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 자개장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옥순아, 이거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내게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거다. 잘 간수해라. 그때는 그냥 오래된 옷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유품이니까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35년 동안 이사를 5번 했는데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무거운 짐도 척척 들던 인부들이 이 옷장을 유독 무거워했습니다. 아니, 옷장에 돌덩이가 들었나? 이렇게 무거운 옷장은 처음이네. 아줌마, 이거 꼭 가지고 가셔야겠어요? 요즘 이런 거 돈도 안 돼요. 인부들에게는 미안했지만 할머니가 주신 유품을 함부로 버리긴 싫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장 앞에 앉아서 혼잣말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호주머니에서 미처 반납하지 못한 제 명찰이 나왔습니다. 레디안 펠레 아파트 청소 담당 김옥순. 이름표를 보니 또다시 분노와 모멸감이 속에서 치솟았습니다. 에잇, 저는 명찰을 있는 힘껏 집어 던졌어요. 찰그랑. 뭐지? 명찰이 옷장 밑으로 굴러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조금 움직여보니 받침대 한쪽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쇠명찰이 바닥 받침대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거 그냥 두면 나중에 옷장 기울어질 텐데. 제가 쇠명찰을 빼내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서 젓가락을 가져와서 받침대 틈을 벌려봤어요. 그때 깜짝 놀란 건 받침대 안쪽에서 황금빛이 반짝이는 걸 본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연장하면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장 받침대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쾅, 쾅. 망치로 나무를 깨뜨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냥 황동으로 만든 장식품일 수도 있잖아요. 받침대가 부서지자 그 안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황금색 벽돌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어머나.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금덩어리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금 벽돌이었어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총 8개나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법 무거웠어요. 대충 하나에 5kg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금덩어리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확실했어요. 가짜일 리 없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 말씀이 이해됐어요. 언젠가는 이게 내게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거다.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잠시 할머니 생각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일제강 점기에 태어나셔서 한국 전쟁도 겪으셨어요. 할머니 집은 대대로 지역 유지셨는데 일제시대에 그 많던 상과 논을 다 빼앗기시고 일생을 힘들게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중품을 땅에 묻거나 숨겨뒀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죠. 할머니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나 봅니다. 금을 옷장 받침대 속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35년 동안 저는 그걸 모른 채 살아왔던 거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종로 3가 귀금속상가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금덩어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우선 하나만 가져가서 정확한 가치를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금은방 사장님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이거 좀 감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이 떨리면서 금덩어리를 꺼냈어요. 사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게 순금 벽돌이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할머니 유품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정밀한 장비로 금의 순도를 측정했습니다. 99.9% 순금이 맞네요. 무게는 정확히 5.1kg입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사장님의 손길이 빨랐어요. 12억 원 정도 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12억 원짜리 금덩이 8개면 96억 원. 100억 가까운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손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런 큰 금액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상속받으신 거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저는 며칠 동안 세무서와 은행을 오가며 복잡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었고 상속세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첫 번째 금덩어리를 현금화한 12억 원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둘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금덩어리들을 이불 밑에 숨겨두고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정말 꿈이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사라져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에 다시 확인해 보니 그 금덩어리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황금빛 그대로요. 3부 현명한 선택들. 그때 생각난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 한옥에서 머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K-팝 열풍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종로구 북촌한 옥마을 근처에 괜찮은 한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옥은 원래 호텔로 운영되던 곳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져서 매물로 나온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얼마예요? 300억 원입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위치가 정말 좋거든요. 경복궁이랑 창덕궁 사이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해요. 300억 원.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나머지 금덩어리들을 모두 현금화하고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가격처럼 보였어요. 한번 보러 갈까요? 그 한옥 호텔을 봤을 때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총 40개의 객실이 있었고 각 방마다 고급스러운 한국 전통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예약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예약이 꽉 차 있어요.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 달 수익이 대략 7-8억 원 정도 나와요. 7억 원. 한 달에 7억 원씩 벌 수 있다면 1년에 84억 원이었습니다. 투자금 300억 원을 5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호텔 경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성공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또한 다른 한옥 호텔들도 직접 견학을 가봤어요.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금덩어리들을 모두 현금화해서 그 한옥 호텔을 사기로 했어요.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까지 고용해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김옥순. 이 이름으로 30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산다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청소 아줌마였던 제가 말이에요. 축하드려요, 사장님.
부동산 중개사가 제게 인사했어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들아, 앉아봐.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남편이 물어봤어요. 사실은 할머니 유품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어. 금덩어리? 사업?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옷장에서 발견한 금덩어리 9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 그리고 300억 원짜리 한옥 호텔을 샀다는 이야기까지요. 엄마 정말이야?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서로를 위한 꿈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한옥 호텔 경복궁 스테이를 인수한 후 저는 전문적인 호텔 운영팀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호텔 매니저로는 서울대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0년 이상 특급 호텔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박지영 씨를 고용했어요. 사장님, 이 호텔은 정말 잠재력이 큰 것 같아요. K-팝 열풍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박 매니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호텔 예약은 항상 풀부킹이었어요. 특히 BTS나 블랙핑크 등의 콘서트가 있을 때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다 찰 정도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급 호텔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던 저는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일본인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했습니다. 객실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기술팀을 보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박비는 50% 할인해 드리고 내일 조식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온라인 리뷰에서 저희 호텔의 서비스를 극찬해 주셨어요. 사장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준 최고의 호텔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호텔 운영의 핵심은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 달 후 첫 번째 수익 정산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순수익이 7억 원이나 나온 거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엔화 위안화가 약해져서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온라인 리뷰들이 너무 좋아서 예약이 계속 밀려들고 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7억 원씩 벌 수 있다면 1년에 84억 원이에요. 300억 원 투자금을 3년 반이면 회수할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사부 진정한 성공자로의 변신.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저는 본격적으로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용산에 5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0평이 넘는 넓이의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이사 첫날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제가 대답하니까 아들이 방방 뛰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벤츠 S클래스를 사줬어요. 2억 원짜리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만의 고급차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보, 이 차 너무 좋네. 정말 조용하고 편해.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들에게는 마포에 있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쓰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 덕분에 미래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감동해서 제게 안겼어요. 이제 돈 걱정은 없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청소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했어요. 우선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헤어샵에 갔습니다. 원장이 직접 저를 담당해 주었어요. 사장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드릴게요. 5시간 동안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고급스러운 단발머리에 세련된 메이크업. 마치 30대 후반의 귀부인 같았어요. 그 다음엔 청담동 명품 거리로 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예전엔 지나가면서 구경만 하던 매장들에 당당히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샤넬 매장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가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니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이 클래식 플랫백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예쁘네요. 이건 얼마예요? 이건 보이 샤넬인데요. 1,000만 원입니다. 둘 다 주세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날 하루 종일 쇼핑을 했습니다. 샤넬백 2개,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지갑, 구찌 선글라스. 총 5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하지만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말투나 행동은 여전히 예전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예절학원에 등록했어요. 찾아보니 저같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IT나 코인으로 갑자기 일확천금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50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곳이었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세를 곧게 펴시고요. 턱은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세요. 강사 선생님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말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네 대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니요 대신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요. 목소리 톤도 낮고 품격 있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세, 걸음걸이, 말투, 식사 예절, 사교 예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고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진짜 품격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과거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 아줌마였을 때 받았던 그 모든 무시와 모멸감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으며 느꼈던 상처들.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었던 것처럼요. 어느 날 호텔을 점검하러 갔을 때 직원들이 제가 사장인지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세요? 프런트 직원이 물어봤어요. 저는 이 호텔 사장 김옥순입니다. 제가 품격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완전히 다른 분 같아서.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에 청소 아줌마 김옥순과 지금의 호텔 사장 김옥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호텔 사업이 계속 성공하면서 저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사업가가 되었거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관광업계 세미나에도 초청받았어요.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전통 한옥 호텔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복궁 스테이 대표 김옥순입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강당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했어요. 김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성공 사례는 처음 봤어요. 호텔 견학을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였습니다. 2년 전까지 청소 아줌마였던 제가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한옥 호텔로 연간 10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김옥순 대표를 만나보았다. 신문에 제 사진과 기사가 크게 실렸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청담동 사교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다른 부유한 여성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문화생활을 즐겼어요. 김 사장님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다른 부인들이 물어봤어요. 한옥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정말 멋진 사업이네요. 요즘 K-팝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오부 운명적 재회와 품격의 증가.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호텔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저의 자산은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상류층의 일원이 된 거예요. 어느 봄날 저는 청담동에 새로 오픈한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에 갔습니다. 봄 신상품들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날 저는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목에는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VIP 고객님. 매장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이미 샤넬의 VVIP 고객이었거든요. 2년 동안 샤넬에서만 10억 원 이상을 쓴 고객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걸 보러 오셨나요? 새로 나온 클래식 컬렉션 좀 보려고요. 매니저가 저를 VIP 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개인 쇼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번 시즌 신상품들입니다. 모두 한정판이에요. 매니저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 가방 몇 개를 골랐습니다. 총 8천만 원 어치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VIP 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매장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밖을 내다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에는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백이동 401호의 그 개똥 아줌마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저를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지금은 제가 쇼핑하고 있는 이 고급 매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정말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의 제 모습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고급스러운 옷차림, 세련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자세. 모든 게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 남을 대하는 태도.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순간 그날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개똥을 치우라며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듯 건네던. 그 순간 저를 하인처럼 부르던 그 목소리,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거리로 삼던 그 오만함. 그때 매장 직원이 저에게 웰컴 드링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잔에 담긴 신선한 오렌지 주스였어요. 고객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저는 그 주스를 받아들면서 순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1년 전 그 여자가 저를 바라봤던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스를 바닥에 부어버렸어요.
주르르.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황색 주스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 여자의 청소복에도 몇 방울 튀었어요. 매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1년 전 그 여자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톤으로 말했어요. 치워주세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부들부들 떠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빼곡이 차 있던 5만 원권과 수표들 사이에서 어렵사리. 발렛비 용으로 따로 빼놓았던 10,000원짜리 한 장만을 일부러 달랑 꺼내 그녀에게 귀찮다는 듯이 건네며 말했어요. 뭐가 그리 어려워요? 어차피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해주세요. 제가 관리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녀가 저에게 1년 전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었어요. 네? 관리비라니? 아따니 당신은? 그제야 저를 알아보았어요. 그 당시 제가 아파트에서 자기 때문에 잘렸네. 어쩌네 소문이 돌아 그 여자도 제 얼굴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매장 청소를 하고 있네요. 나는 아파트 청소하는 나한테 그렇게 대하길래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를 보자 저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날 저를 저 지하 바닥까지 내팽개쳤던 그녀가 지금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 말을 하고 저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밤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여자. 그때는 감히 내가 말도 못 붙이는 위치에 있었던 너무나도 막다른 절벽 같던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젠 제가 일부러 흘린 주스를 말 한마디 대꾸 없이 묵묵히 닦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이 너무도 작아 보였어요. 또각또각 비싼 구두와 모피코트를 휘날리면서 저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 개똥 아줌마의 얼굴을 여러분들도 보셨어야 했는데. 오막.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택시를 운전해서 피곤해 절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쉬고 있어요. 여보, 오늘 쇼핑 어땠어? 남편이 물어봤어요.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구? 1년 전에 우리 인생을 바꿔준 사람. 남편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제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제 호텔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던 어느 날 저는 할머니가 남긴 작은 서랍 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아, 세상은 너에게 쉽지 않았지만 이 금은 너와 우리 가족을 위해 오래 숨겨두었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닌 지혜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호텔 사업의 의미와 할머니의 지혜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제 호텔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이제는 두 번째 호텔도 오픈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부산에 있는 한옥을 매입해서 해운대 한옥 스테이를 만들려고 해요. 아들은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특별 대우는 안 해줘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아래부터 배우게 하고 있어요. 엄마 회사 일이 정말 어려워. 호텔 경영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 아들이 투덜거렸어요. 그래야 제대로 배우는 거야. 쉬운 일이었으면 엄마도 못했겠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이제 택시 운전을 완전히 그만두고 제 회사에서 운영 관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35년 동안 쌓은 사람 경험이 호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번 매장에 갔을 때 그녀를 한 번 더 만났어요. 사실 그녀에게 그날 너무했다는 미안함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보더니 점점 눈이 커졌어요. 혹시 김옥순 씨?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요? 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그때보다 훨씬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겠죠? 네, 맞아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저는 지갑을 열어서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운영하는 한옥 호텔에서 청소 담당자를 찾고 있어요. 물론 정당한 대우를 해드릴 거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명함과 함께 돈을 건네자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일하세요. 모든 직업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약속할게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매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저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육부 사회 환원과 진정한 성공. 성공한 후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유산으로 시작된 제 성공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옥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에요. 특히 부모가 청소, 경비,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흘린 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마세요. 장학금 수여식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여러 아파트 청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정기 건강검진, 자녀 교육비 지원, 휴가비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많은 청소 근로자분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사장님,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같은 일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요. 두 번째, 호텔과 새로운 도전. 호텔 사업이 안정화된 후 저는 두 번째 호텔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옥을 매입해서 해운대 한옥 스테이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청소하기 쉬운 구조,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시설, 그리고 고객들이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어요. 특히 직원들을 위한 시설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넓은 휴게실, 개인 사물함, 그리고 직원 전용 식당까지 만들었어요.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건설업체 사장이 물어봤어요. 직원들이 편안해야 고객들도 편안해집니다. 이건 투자이지 비용이 아니에요. 부산 호텔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달부터 90% 이상의 객실 가동률을 기록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것이 고객 서비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옥 호텔 체인의 CEO가 되었습니다. 연매출 200억 원, 직원 수 300명의 기업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닫다. 어느 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올해의 여성 CEO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수많은 성공한 여성 기업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복궁 스테이 대표 김옥순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3년 전까지 아파트 청소 일을 하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프론트 직원들, 요리사들. 모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7부 완성된 인생과 미래에 대한 약속. 시상식이 끝나고 6개월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개똥 아줌마가 제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옥순 대표님께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인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라면 분명히 사장님의 지위를 이용해 저를 해고하라고 매장에 압력을 넣거나 다른 방식으로든 복수했을 텐데 대표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위치에 계시면서도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일자리까지 제안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날 해주신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꿈과 비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표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 단순히 금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국의 한옥 호텔 체인을 만들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한 토크쇼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받았어요. 김옥순 대표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기회를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55살에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에필로그 진정한 품격의 완성. 3년 전의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개똥을 치우라고 시키던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일자리를 잃었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그냥 분노에 휩싸인 순간이었지만 결국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절망적일 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정말로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후원하는 장학재단에서 한 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빌딩 청소 일을 하시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일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이제 알겠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청소하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모든 직원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요. 얼마 전에는 저희 호텔에서 10년간 청소 일을 해오신 박순자 아주머니가 퇴임하셨습니다. 저는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호텔이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대우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품격이구나. 외모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품격이구나 하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예전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분리수거장에서 구더기와 씨름하던 순간, 개똥을 치우며 모멸감을 느꼈던 순간,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으며 억울함에 떨었던 순간들을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올랐지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시면 그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품격 있는 성공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선한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당신에게 한 조각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국의 라디오 이만 물러갑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